자, 우리 시장이 3,000선을 하회했습니다. 코스피가 2,991.37선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929선을 기록하면서 낙폭이 커지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됐습니다. 자, 오늘 빅머니에서는 시장 급락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낙폭이 큰 것에 대해서요? 일단은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원인은 아무래도 국내 자체에서의 어떤 증시 조정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가장 먼저 조정이 먼저 일어났던 구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조정이 먼저 일어났던 국가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이었겠죠. 실제로 이제 이번 주 초부터 해서 중국의 15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서 단기 유동성 자금에 대한 어떤 축소 부분들, 즉 유동 자산을 굉장히 축소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절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사실 CSI 300 지수만 본다 하더라도 지난 팬데믹,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팬데믹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난 2월 3일자부터의 움직임들이 될 것이고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기점을 본다면은 3월 23일 이때부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SI 300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찍었던 3월 19일 이때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3,500포인트 지수에 있던 CSI 300 지수가 이번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5,600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2,000포인트가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코로나, 즉 이제 신규 유입이 되고 있는 어떤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는 코로나 환자로 인해서 지금 긴급 사태를 선포를 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를 극복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또 경기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풀었던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금리를 조절을 하게 됨으로써 물가 안정화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CSI 300 지수라든가 이런 어떤 중국에 있는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전했다라고 말씀을 과감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이제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의 어떤 영향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지난 목요일이죠. 이제 페드에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의견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뭔가 좀 더 좋은 것이 나오길 바랬건만이라고 했던 투자자 심리들을 좀 위축시킨 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현행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채권 매입, 회사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채권 매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속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보다 탄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그간 어떻게 보면은 해외 투자를 했던 특히 또 서학개미 분들에게 또 굉장한 실망감을 안길 수 있었던 어떤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파웰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 사이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그간 한두 달 이상 그리고 분기, 반기 그리고 지난 한 해간의 그 움직임들을 보면서 연간치를 추종해서 내리는 결정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결정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까지 왔던 다우지수라든가 아니면은 나스닥 지수, S&P 지수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나스닥 지수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주가들의 조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언택트 수혜와 그리고 IT 기업들에 대한 호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술주들까지도 동반 강세가 나오고 최근에는 바이든 정권에 의한 어떤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또 다소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주가 지수 자체가 굉장히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최저점이 6,631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장에서도 심지어 13,000포인트, 제일 고점이 13,700포인트였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이미 2배수가 넘었던 이 지수 자체가 2배수가 넘었다는 것. 이 단 1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주가의 조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측에서는 현행 상태에서의 조정을 좀 더 먼저 하지는 않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S&P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일단은 S&P 500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주가 회복이 사실은 조금 더뎠습니다. 즉 이제 그만큼 상위 종목인 반면에 미국 경기 자체 실물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지수의 상승폭을 조금 낮게 잡은 것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지금 미국 증시 내에서도 어떤 하락 부분이 나타날 때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수를 나타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스닥보다 훨씬 더 탄력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팬데믹 이전 2월 20일자 이 고점 부분이 이제 1,900포인트였고요. 팬데믹 사태 1,200포인트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지금 있는 차트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수. 근데 보시면 네. 최저점이 1,200포인트, 근데 최고점이 3,100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5배가 지금 상승을 했다는 걸 볼 때는 지금 이미 IT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익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된 것은 이미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를 빠르게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공매도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슈와 그리고 시장의 장세가 같이 몰리게 되면서 더 부각이 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또 공매도가 이제 3월에 부활을 하냐 마느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공매도의 순 역할과 그리고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역할 이 두 가지를 보고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게임스탑 즉 미국에 있는 게임 제품들 우리가 위라든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닌텐도라든가 이런 제품을 파는 회사는 매출은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위한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개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절 조치를 한 것은 실적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국내장으로 왔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개인들은 오히려 시간을 더 좁혀서 3월 15일 이전에 어떻게든 손실폭을 만회하겠다는 의지로 공격을 강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런 기회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미 작년부터 충분히 수익을 얻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승자의 여유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매도를 하고 많이 올랐던 섹터를 중심해서 매도를 폭을 높여나가고 오히려 저평가 섹터로서의 어떤 순환을 준비하는 어떤 장의 조정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세 조정의 시작점인지 과열을 시키는 구간인지 여기 큰 그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은 조정 구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이라는 것은 추세가 아니라 그렇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수 자체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을 할 때 어떤 섹터가 먼저 더 올라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이론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빠르게 회복이 됐었고 오히려 전년에 가지 못했던 업종이라고 하면은 뭐 금융 업종이라든가 그렇죠. 정유화학, 에너지 업종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늘 2019년도 말부터 줄기차게 외쳐왔던 5G 섹터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업체들보다 좀 더 먼저 갔던 섹터들은 매도를 과감하게 실행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섹터 분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몸값이 커질 대로 커졌던 IT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수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T가 빠져버리니까 시장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251번 기준으로 지금 각 섹터별 상승률을 제가 지금 잠깐 창에 올려놓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거의 대다수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넷 대표주, 그리고 온실가스, 풍력에너지, 유전자 치료, 스마트카, 즉 우리가 먹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상위 섹터들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그러니까 팬데믹이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경각심을 느끼기 전부터와 비교를 했을 때도 이미 섹터는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만큼 덜 올라왔거나 혹은 더 빠졌던 섹터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면세점, 카지노, 리츠, 뭐 아니면은 뭐 국내 상장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은행주들, 즉 금융주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콘택트주들이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순환매가 조금 더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보실 때는 지금은 높았던 섹터,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높았던 섹터와 그리고 팬데믹이 선언했던 3월 23일 기준으로 높았던 섹터, 그리고 지난 상승 장세로서의 추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11월 초 그리고 10월 말 이때부터의 섹터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만약
방송에서 좋다라는 것을 그냥 따라가면서 사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다 보니까 빅글 영글 이제 더 이상 잘 적용하지 않는 구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후행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따라 사다 보면 그야말로 물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별로 제일 잘 나가는 섹터와 상대적으로 못 오른 업종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구간별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네. 2020년도 11월부터 해서 이제 증시의 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던, 즉 네.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기 시작하면서 공격적으로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이 시즌부터 네. 시간을 한번 차트를 지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난 3월 23일 때는 이미 코스피 자체가 굉장히 바닥을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섹터별 이제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11월 2일부터 해서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고 가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난해를 얘기해 그렇죠. 주신 거죠? 2020년도 네. 11월부터 11월. 지금 딱 3개월입니다. 예.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분기 단위가 3개월 단위라고 봤을 때 딱 3개월 전과 3개월 후를 봤을 때 어디가 먼저 더 많이 가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7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달 만에 섹터가 지금 76% 올랐다는 거는 시장 굉장히 대비 2배 정도. 그렇죠. 그러네요. 예. 단일 종목 같은 게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무려 아. 125%가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 더 그렇죠. 높겠죠. 예. 여기에 또 이제 IT 대표주 그리고 예. 스마트카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LG전자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죠. 전기차를 만드는 거, 애플카의 또 자율주행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스마트카들이 훨씬 더 강해졌었고 여기에 경기 민감주에 영향을 또 미쳤던 어떤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운임료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실적의 그간의 저평가들이 빠르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자동차 대표주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종목이지만은 이것이 더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밸류에이션보다는 사실 이제 성장 전환으로 이렇게 성장. 전환을 예. 하셔야 되는데 예. 여전히 밸류에이션 자체만 쫓아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 보면은 네. 이런 조정에서는 쉽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편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쫓아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실적보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높아서 부담을 느낄 것 같은 종목을 따라 살 경우에는 네, 물린다라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중점은 코로나 이전의 재표를 보셔야 됩니다. 네. 즉 코로나 사태 때 수혜를 입었던 섹터들은 빠질 것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정유주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체고 특히 네네. 자동차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기존의 내연기관 차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제조업 설비 자체가 굉장히 증설란이 크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공장을 억지로 돌리게 되면은 확진자가 또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업황의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경기 긴축도 들어가게 되면서 인력 고용의 해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업종들이 지금 빠르게 회복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단기간에서의 상승 부분인데 여기에 과거 코로나 사태 이전의 실적이 오히려 더 탄탄했던 종목이고 코로나 사태까지 탄탄했다는 종목이면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전 종목을 가지고 가셔야죠. 하지만 코로나 때만 수혜를 반짝 입었다 이 부분을 빼고 코로나 전에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 안 좋았습니다. 근데 다시 평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회사 자체가 실제로 코로나 이전 사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를 하셔야죠. 축소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업종은? 우선은 이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악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모멘텀 자체를 한 번 더 유의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다고요?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지 오히려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 겁니다. 다만 지난 한 1주, 2주간의 상승폭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좋았고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전망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우선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완화가 되려면은 일단은 시장이 종목 자체의 부담의 완화와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의 완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즉 오늘장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조정되면서 이에 대한 어떤 가치. 가격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실적 부분은 더 견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반도체 주기는 하지만 특히 오늘 또 이슈가 굉장히 좋았었죠. 실적 예. 발표가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좋았었다라는 점. 예. 즉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빠지다가 덜 빠지게 되는 그렇죠. 거고 오히려
올림폭들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세워진 전략들을 추정해서 보신다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어떤 반도체 업종들의 기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슈만 가지고 보는 종목들 중 특히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그린 뉴딜 사업들이 가장 큰데요. 가령 이제 풍력 발전 같은 쪽을 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풍력 발전 관련주요. 우리가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 쪽을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풍력 발전 쪽이 조금 더 먼저 올라간 격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태양광들은 조금 적게 올라간 섹터지 않았을까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풍력 발전에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또 CS 윈드, 즉 이제 풍력 발전소를 직접 이제 건설을 해서 만들어서 운용까지 하는 이런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까지의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반면에 유니슨 같은 종목은 오히려 조금 더 실적이 과거의 실적들도 그닥 좋지 않았었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오히려 그린 뉴딜 사업을 가속하면서 풍력 발전소 짓겠다 하는데도 매출이 그닥 좋지 않았었고 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 조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네. 단순히 싼데 이슈만 가지고 접근하는 종목들은 타격을 입기가 더 커지는 장세가 지금의 장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실적, 4분기 실적도 좋았고 또 기대치도 높아진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혹시 기아차 지금 스탁보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기아차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기아차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왜 사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에 진입을 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12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940선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에 진입을 하면서 3시 이후에 3,000선을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면서 2,94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 보겠습니다. 스탁보드 확인해 주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낙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3%,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아차인데요. 저희 지금 스탁보드가 좀 시차가 느려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아차가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6%, LG전자 오늘 실적이 나왔고 호실적이 나왔다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했습니다만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SK, 포스코 모두 마이너스 4%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 LG가 마이너스 12%. 시가총액 3위 종목군들이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꽤 눈에 띄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마이너스 10%, 한온시스템이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기아차가 하한가라뇨? 사실 이제 기아차 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렇게 하한가까지 이렇게 내려오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제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최근의 상승폭에 대해서 부담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공포 장세로 또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격이 큰 상황이지만은 네. 기아차 자체의 어떤 PBR 지수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실적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보셨을 때는 오히려 그만큼 저렴하다는 것도 반증이 되는 겁니다. 네. 즉 이런 시점에서 현금 여력이 정말 충분하다면 많은 분들이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지금 지난 팬데믹 때의 주가 조정과 그리고 지금의 주가 조정에 대해서 공포심이 더 커지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이제는 누구나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국내 자금이 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이탈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예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 하지만 이미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다 선점을 해놓은 상태인데 선뜻 나가기는 어려운 상태. 이런 발이 묶인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세 정말 가감한 어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섣부르게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수익이 난 종목들은 또 승자의 요인으로서 또 안정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더 분할 매도가 더 필요한 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할 때 팔 수 있을까요? 사실 매매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가치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팔 때는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이지 이후가 아니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제 무리한 어떤 매도를 하시면서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정이지 정말 하락과 그리고 어떤 충격장으로 가기보다는 네. 지금은 섹터와 국가별 순환에 있어서의 좀 더 외국인들이 어떤 포트에 맞춰서 진입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 섹터가 바뀌는 건지. 즉
국가 대 국가의 순환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면서 즉 해외 증시와 함께 연동을 하시면서 보시는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입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을 더 특히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 상위 종목 위주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